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한 주간 북한 동향에선 지난 7월 27일 북한에서 개최된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눈에 띕니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7월 22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 관해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세분석 총괄과 박광호 과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전협정 기념행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나 또 기타 준비 동향들이 27일 이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줄여서 전승기념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날이라는 뜻이지요. 북한은 이것을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계 우상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 27일 이전에 개최된 행사 그리고 27일 당일 개최된 행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일까지 사전에 개최된 행사들을 보겠습니다. 7월 22일에는 인민군 종합군악대의 경축 시위 행진이 있었고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24일에는 인민군 장병 결의대회 그리고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 등이 있었고 25일에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준공식 그리고 26일에는 소위 전승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앙보고대회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앙보고대회는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요. 보고 내용을 보면은 6.25 전쟁과 관련된 인민군, 주민 그리고 김일성의 소위 영도를 칭송한 후에 앞으로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마식령 속도 창조의 열풍을 통해서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남 부문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 6.15 14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중앙보고대회에 이어서 그 자리에서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아리랑 공연이 계속되었는데요. 아리랑 공연은 2002년 김일성의 90회 생일을 기념으로 시작이 되어서 올해로는 이제 9번째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중국 국가부주석 리 위안차오하고 나란히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계속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7월 27일 당일날 개최된 행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과 김영남 그리고 박봉주, 최용해 등 당, 정, 군 고위 간부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소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였고 오전에는 경축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개관식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께 진행된 열병식에서는 군 병력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견인포와 방사포, 장갑차 등등 300여 종의 군사 장비가 공개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최용해 총정치국장은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외세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을 전투 동원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 4.15 김일성 생일 백돌 행사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은 한 번도 연설이나 언급이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밖에 음악회와 경축연회, 축포야회 등 다양한 행사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근본 행사에는 많은 해외 인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국가부주석 리 위안차오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요. 시리아, 몽골, 베트남, 쿠바 등 정부 대표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주변국 가운데서 러시아, 일본 등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고 민간 대표단만을 보냈습니다. 또 조총련 등 비정부 대표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외국 언론도 참여해서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CNN과 ABC, AP 등 서방 언론들이 대거 방북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과의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김정은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은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25일에는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준공식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었던 김정은의 고모죠. 김경희가 7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밖에 당, 정, 군 간부들이 대거 여기에 동행을 했습니다. 7월 26일에는 중국 국가부주석 등과 함께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어서 아리랑 공연도 관람을 했습니다. 27일 당일날 김정은은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먼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소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하였고요.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 시위에 참석을 하였고 오후에는 전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벌어진 불꽃놀이도 참관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이번에 그 조국 해방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여러 건 벌여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지요. 네,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당일날 개관을 했고요. 인민군 열사묘 역시 지난 2월 11일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건설을 결정을 한 후에 계속 공사를 벌여서 7월 2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밖에 각 지역에서도 열사묘를 개관해서 전승 효과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앞서 그 대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근본 행사에 시리아, 몽골, 베트남 등 많은 외빈이 북한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동향은 중국 방문단일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중국 대표단은 25일 날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리 위안차오 부주석은 그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 방침을 견지한다 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26일에는 김정은과 나란히 앉아서 중앙보고대회를 참관하였고 이어서 아리랑 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26일 리 부주석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묘소죠.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을 참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오쩌둥의 아들입니다. 마오 안닝도 묻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당일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그리고 평양시 군중 시위를 주석단에 앉아서 관람을 하였고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개관식과 기타 각종 연회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내부의 전승절 60주년 기념행사 동향을 알아봤는데요. 한편 이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북한 이곳저곳에서 비 피해가 있었지요. 이 수해 현황 어떻게 됩니까? 예, 북한은 7월 26일 날 방송을 통해서 수해 현황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전 지역에서 지난해 강수량의 200가량인 평균 589mm의 비가 왔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7월 23일 유엔에 긴급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하면서
피해 규모를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망 24명, 실종 14명, 부상 2명, 그리고 주택 1만 3천여 동, 농경지 6,500여 정보, 이재민 3만 1천여 명이 발생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평양사무소에서 7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서 피해 지역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한 주간 대남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북한 대남 태도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 대남 동향의 특징으로는 우선 북한이 두 차례 개최되었던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였고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동시에 6.15 14선언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네, 지난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두 차례나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 북한의 입장과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난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북한은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을 요구하면서도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측이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간 논의가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제6차 실무회담 다음 날입니다. 26일 날 보도매체를 통해서 남측이 백수건달로 나와서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노골적인 지연 전술로 나와서 회담을 결렬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네, 또 그 외에는 대남 비난 어떤 내용이 또 언급이 됐습니까? 예, 북한은 여전히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대남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우리 정부의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북침 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광대극이라고 비난을 하였고 한미 간 전자권 환수 재연기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었다. 그 밖에 범민련 압수수색 체포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7월 24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6.15 선언과 14선언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전협정 60주년 분위기를 확산 고취시켜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계각층의 행사 반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승절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이것을 체제 결속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 대남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7월 28일 날 이미 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 총괄과의 박광호 과장 모시고 한 주간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